또 막상 끝내려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뜻있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한 토막을 시험 범위로 정해주셨고, 그 토막만 다루기가 좀 싫어가지고 첫 번째 챕터를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저 혼자 읽는 겸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인상 깊었던 대목만이라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제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서를 구해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오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분이 이 지구상에 딱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겠죠.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거야.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하지만 또 모르지. 또 한 명 또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난 전차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군의 어떤 정보를, 위치 정보를 탈레반한테 알려줬을 거라고 약간 의심되는 저 그 염소지기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았어야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도덕적인 딜레마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딜레마라는 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죠. 그죠?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웠던 경험이 있었죠.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한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으로 이건 음모다, 침소봉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정말 내상을 입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 조국에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리고 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 사람들의 뭐 음모나 아니면은 사악한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뭐 없지 않았겠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조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름 뭐랄까요? 진보를 떠나서 더 큰 어떤 세계, 더 큰 가치를 갖다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별반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더 악랄하구나. 되게 욕망덩어리구나. 내가 좀 너무 순진하게 살았었네.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슬펐죠. 엄청나게 많이 슬펐죠. 자,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렉션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고, 바로 이제 이러한 차이들 가지고서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뭐 미투 운동이 있었으면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있고, 미국의 약간 정체성 운동 이런 게, 정체성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고, 정확하게 등치는 안 되지만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빈부 갈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소위 미국의 문화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낙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차이를 둘러싸고 싸워진다. Given the passion and intensity with which we debate moral questions in public life. 우리가 이런 공공의 삶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데 엄청 뜨겁죠. 정말 열정적이고 강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이걸 고려해 봤을 때 we might be tempted to think that our moral convictions are fixed once and for all.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신념들이 딱 한 번에 once and for all 고정된 것이다. 뭐에 의해서? 내가 이제까지 길러져온 거,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이런 거에 의해서. Beyond the reach of a reason. 이성의 영역 저 너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딱 고정된 것인가요? 가끔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But if this were true,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면 도덕과 관련해서 남을 갖다가 설득하는 게 전혀 inconceivable,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뭐하러 이런 책을 읽고 뭐하러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What we take to be public debate about justice and right, 정의와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토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volley of dogmatic assertions. 어떤 교리를 딱 주입하고 그 교리에 따른 주장, 그냥 연쇄적인 이런 것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거잖아. 너 우파? 나 좌파. 너 급진? 나 온건. 어떤 이념적인 어떤 음식을 막 난사하고 집어 던지는 그런 싸움, 개싸움 이런 것에 불과한 게 돼버리겠죠. 마이클 샌델은 이게 싫은 거예요.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를 일부러 던지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딜레마라는 게 정말 극단적인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던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토론, 논쟁을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래 좀 선생님들이 가끔 수업 시간에 시험에 관계없는 뭐 문제를 막 던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마이클 샌델이 입장이 무엇이건 간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좀 이해하게 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우리의 정치는 이런 상황에 근접하죠. 그죠? 국민의힘, 민주당 완전 극과 극 치킨 게임. 그죠? 하지만 it need not be this way. 근데 결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이죠. 어떤 논쟁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주장이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설령 내가 어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 확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좀 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How then can we reason our way through the contest terrain of justice and injustice? 정의와 부정의,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의 선. 이런 경합되는 테레인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를 가지고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까요? 이성을 갖고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 책의 목적이 딱 나오네요. This book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바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질문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상충하는 어떤 이런 영역에 있는데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난 이 대목이 제일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One way to begin.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목하는 거래요. How moral reflection emerges naturally from an encounter with a hard moral question. 보세요. 도덕적인 고민, 윤리적인 사유, 리플렉션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건지 무엇과의 만남으로부터 어려운 딜레마,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하드한 걸 던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원칙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원칙을 갖다가 원리를 갖다가 confound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던져지겠죠. 혼란 속으로. 난 이런 입장이었는데 무조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야, 내가 그 5명과 1명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네.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네. Feeling the force of the confusion and the pressure to sort it out. 그렇죠. 그런 혼란을 갖다 그런 혼란의 힘 그리고 그런 혼란을 갖다가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헤쳐나가야 되고 분류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압박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으로의 충동이고 이것 때문에 철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Confronted with this tension 이런 긴장을 갖다 마주했을 때 우리는 the right thing to do 내가 해야 할 올바른 것이 무엇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리바이즈 계속 다듬고 고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espouse 막 주창했었던 그런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As we encounter new situations,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갖다가 마주치게 될 때 당연히 새로운 상황이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원칙 이런 거 사이에서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막 고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쪽을 저쪽에서 이쪽을 갖다가 고쳐 나가겠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From the world of action to the realm of reasons and back again. 행동의 세계에서 근거, 논증 이걸로 갔다가 다시 행동으로 오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것이 바로 모럴 리플렉션이 이게 바로 모럴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제발 생각하라. 윤리적으로 숙고하고 고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모럴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우리가 확인하는 어떤 원칙 사이에 딱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핏한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리플렉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의, 도덕적인 진리 쪽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죠?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성공한다 칩시다. 평생의 시간에 걸려서 우리의 도덕적인 인투이션, 직관과 원칙적인 어떤 헌신을 쫙 조화를 이루게끔, 그죠? 얼라이먼트 하게끔 가져오는데 성공한다 칩시다. 그래, 나는 이런 판단을 됐고, 이건 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다 이게 맞아 돌아갔어. 이대로만 살면 되겠구만. 한다 칩시다. What confidence can we have? 과연 대절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 결과가 혹시 그냥 내 안에서만 그냥 일관된 어떤 일련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고, 그죠? 이거 혹시 그냥 편견 덩어리 아니야? Anything but, 그죠? Anything more than. 이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내린 결론도 결국에는 편견 아니야? 너만의 주관적인 어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계속 내 스스로를 갖다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죠? 이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숙고해서 얻은 결과조차도 또 다른 것에 비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체주의자인가 봐요. 보세요. 그것에 대한 이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모럴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데이 버피. 그럼 뭔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적인 엔데버, 노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인터로큐터, 따지고 묻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정말 숙고해서 얻는 생각인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 또 따져 묻고요. 이웃이 와서 그 다음에 컴레이드가 와서 동료 시민이 와서 따져 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자서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한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가장 최선의 삶인지 인트로스펙션 언론 이것만 갖고서는 도저히 혼자서만 숙고하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토론의 광장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클 샌델은. 그러면서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 이론 있죠.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이곳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실제 이데아를 보고 온 사람, 동굴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막 플라톤은 얘기하는데, 보세요. 플라톤의 핵심은 바로 대절이다. 정의의 의미, 훌륭한 삶의, 올바른 삶의 어떤 성격을 그래스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편견이라든지 루틴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걸 극복해 내어야만 한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야. 이데아로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He is right, I think, but only in part. 이 대목이 참 멋있었어요. 내 생각에 말이지 플라톤은 옳았어. 하지만 오직 부분적으로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The claims of the cave. 동굴의 이 주장 있잖아. 동굴 가지고 한 이 주장은 must be given their due. 그러니까 동굴에서의 그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 정당성이 있어. 그쵸, 들어줄 만해. 근데 보세요. 도덕적인 성찰이 변증법적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 그리고 그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이거 사이에 계속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벗어난 동굴 바깥으로만 나가는 거? 이것만 얘기하면 이 상황 구체적인 상황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오히려 그 어떤 그 진리가 더 진리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의견과 이게 설령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념 이 신념이 반드시 올바른 신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세요. However partial and untutored 아무리 부분적이고 아무리 못 배운 그런 어떤 의견과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게 필요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토대로서 그리고 재료로서 그리스트로서 밀가루 가루 다시 말하면 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철학 순수한 어떤 진리 순수한 철학 이게 뭔 소용이냐는 거야. 되게 그 스테럴 뭔가 이게 생산성이 없는 황량한 그죠? 그런 유토피아만 내놓을 따릅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황, 신념, 감정 이런 것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논의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선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기 전에는 그냥 뻔한 뭐 그냥 철학사 책임 같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회의적인 어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첫 번째 챕터만 읽어봤는데도 되게 은근히 재밌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조금 엿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첫 챕터를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까요? 지금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